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을 거고 조금 더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사와 중성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거예요. 자,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부정사라는 게 뭐냐? 제가 약자로는 이렇게 쓰죠. 부정사라는 게 뭐냐? 부정사는 동사로 만든 명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동사로 만든 명사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명사예요. 물론 이제 동사로 만들었지만 명사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사랑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명사는 항상 뭐랑 같이 썼죠? 항상은 아니지만 명사는 이제 관사랑 같이 쓸 때가 좀 있었죠. 항상은 아니었고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관사랑 같이 쓸 때가. 그러니까 이제 마치 관사를 명사와 함께 쓰듯이 관사를 부정사와 함께 써보자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하려는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부정사는 동사로 만든 명사다. 그럼 이제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일단 동사는 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상도 있고요. 태도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동사 입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맥스 5가지예요. 이 5가지 이제 인칭, 수, 시상, 법, 태였죠. 그러니까 맥스라는 소리는 5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동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상과 태를 가진다, 부동사는. 그런데 뭐도 가진다? 명사이기 때문에 격의 의미도 가진다. 그러니까 의미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되게 미묘한 표현이에요. 왜냐? 격의 의미를 가진다. 격의 기능을 가진다. 격의 역할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뭘 가지진 않아요. 격의 형태는 아니에요. 의미만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명사에서는 격어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우리 열심히 배웠잖아요. 막 S, U, E, N, E 혹은 아이온, 아이스, 아스, 아이 아니면 뭐 오스, 우, 오온, 에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오이 아니면 오누, 오온, 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오이 아스, 아안, 에스, 에엔, 에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 격어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뭐예요? 복용하지 않는 명사인 거죠. 하지만 복용을 하지 않는 거지 격의 의미, 기능, 역할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형태로 구분이 안 될 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의미, 기능, 역할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어로 쓰일 수도 있죠. 수로 주격으로 쓰일 수도 있죠.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분리, 수식, 소유, 아니면 뭐 뭐뭐에게, 뭐뭐를 향해서,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뭐뭐로부터 멀어지면서, 뭐뭐에, 뭐뭐에서 이런 의미들이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무 익숙한 예시를. 우리 켈레우어라고 하는 동사를 하나 배웠어요. 이 동사 이제 명령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명사에는 목적어가 2개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어는 뭐였냐면
대격으로 만들어진 목적어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간단히 말해서 점 목적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가 더 올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아니지. 잠깐만. 직접 목적어는 이거죠. 지금 이제 부정사가 올 수가 있고 대격이 올 수가 있는데 직접 목적어는 부정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뭐 하기를 명령하다니까 직접 목적어는 아무래도 부정사 쪽에 더 가깝겠죠?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 부정사는 명령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객격으로 써놓은 애는 명령 대상이었죠. 이것도 뭐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즉, 다시 말해서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명령하다라는 뜻인데 목적어가 두 가지가 올 수가 있었어요. 대격인 목적어가 올 수가 있고 부정사인 목적어가 올 수가 있더라. 근데 부정사인 목적어는 어쨌든 부정사로 쓰였지만 목적어는 맞아요. 명령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어로 쓰였다는 건 뭐예요?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목적어 같으니까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얘 대격의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부정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 수가 있겠죠. 음, 책에 있는 예문을 제가 그대로 갖고 오면은 브레이브 악센트 올 것이고 일단 우리가 딱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대격이 와 있고 부정사가 와 있죠. 근데 부정사에 지금 우리의 눈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부정사에 걸리는 부정사의 목적어인 대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한다, 명령하곤 한다, 명령하는 중이다. 누구한테 명령해요? 그 형제들에게 명령하는 중이다, 명령하곤 한다, 명령한다. 우리가 뭐를 명령해요? 선물들을 보낸, 보내는, 보내기를. 선물들을 보내기를. 선물들을 보내는 것을. 근데 지금 이제 아우리스트로 써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순 발생, 그냥 선물들을 보내는 것. 이렇게 해도 되고, 선물들을 일회적인 성격을 강조해서 선물들을 한 번 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해석을 최종적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그 형제들에게 선물들을 보내는 것을 명령한다. 명령하곤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단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엔 이 부정사가 뭘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걸 문법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면은 오브젝트 인피니티브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굳이 문법 용어를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쓸데기 없죠. 어쨌든 아 목적어로 쓰였구나. 그리고 이게 일종의 동사의 약간 직접 목적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적어 하나 더 있죠. 이 대격으로 써준 얘는 뭐예요?
명령 대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직접 목적어죠. 생각해보면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사도 일종의 직접 목적어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 대격도 일종의 직접 목적어로 쓰이고 있죠. 물론 이게 우리말이랑 딱 대응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둘 다 직접 목적어예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 대격도 쓰고 부정사도 썼지만 어쨌든 간에 둘 다 목적어로 쓰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팸사이라는 부정사는 명사나라는 거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얘 지금 어떤 고경이 있어요? 얘가 지금 이제 직접 목적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마치 이제 대격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대격의 어떤 형태가 있어요? 없죠. 다시 말해서 얘는 뭐예요? 고경 안 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사예요. 물론 이제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얘는 지금 딱 보니까 능동태죠.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아우리스트죠. 얘 뭐예요? 시상과 해예요. 물론 이거는 동사로서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명사이고 고용을 안 해요. 하지만 고용을 안 한다는 뜻이지 의미를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대충 우리의 눈치로 해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 딱 보니까 딱 우리의 그 기운을 느낀 거야. 아, 얘 약간 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격의 형태는 아닌데, 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우리가 문맥을 보고 대충 눈치로 때려 맞춘 상태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거야. 맨날 눈치로 때려 맞추면은 사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든 걸 눈치로 때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관사를 같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사도 관사를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의 부정사라고 하는 애는 약간 영어로 치면은 약간 동명사나 아니면 뭐 투부정사도 있죠? 투부정사랑 비슷한 애들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어에서 지금 부정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어에서 부정사라는 애는 어쨌든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같이 써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관사도 같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수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죠. 이 수라고 하는 건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쓰고 싶으면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고 싶어지면. 이 쓰고 싶어지면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이 관사를 부정사랑 같이 쓰고 싶어질까요? 이제 간단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사를 막 써줘도 우리가 딱히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다 해석이 되니까. 근데 점점 문장이 복잡해지고 이 부정사가 주어인지 아니면은 목적어인지 아니면은 간접 목적어인지 아니면 분리인지 수식인지 전혀 감이 안 올 때 그럴 때는 왠지 관사를 같이 써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사에는 뭐가 있어요? 관사에는 성, 수, 격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이 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관사에 있는 격을 이용해서 이 부정사의 격의 의미를 표현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관사는 성수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사는 어때요? 격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줘야겠어요? 성과 수를 선택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고정을 시켜줘야지 우리한테 좀 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이라는 표현은 좀 불길한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등성 단수예요.
근데 일반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중성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예요? 중성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보통은 중성 단수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리스어에서 부정사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부정사는 뭐예요? 명사야. 명사는 뭐예요? 격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사를 어떤 격의 의미를 넣어서 명사로 쓰고 싶은데, 이 의미를 좀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이 부정사는 곡용을 안 하니까 의미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매한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럼 나는 뭐를 해야겠다? 여기다 관사를 붙여줘야겠다. 그래서 이 명사의 의미를, 명사로서의 의미를, 격으로서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에다 뭘 갖다 붙여요? 중성 단수 관사를 붙여요. 물론 중성 단수 관사를 붙일 수도 있지만 중성 복수 관사도 붙일 수는 있어요. 붙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중성 단수 관사를 써요. 그래서 엔간하면 중성 단수 관사를 쓴다. 하지만 가끔 복수도 쓰긴 쓴다. 여기까지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측면을 말한 거예요. 동사의 측면도 있죠, 부정사는. 그리고 명사의 측면도 있죠. 근데 지금 명사에 대해서 말을 한 거야. 근데 동사의 측면을 보면은 시상과 태가 있단 말이에요. 태는 그래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능동태도 되고 중간태도 되고 수동태도 되고 뭐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쓰는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능동태로 써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수동태도 배웠단 말이야. 수동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써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시상이야. 이 시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시상을 배울 때 직설법 위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직설법에서는 어땠냐면 7개가 있었고 시간과 상의 조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직설법 얘기였고 시구법 아니면 뭐 접속법 아니면 뭐 부정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부정사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은 없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100%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도 쓰긴 써요. 아주 조그맣게. 하지만 엔간하면 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예를 들어 현재가 있고 아우리스트가 있고 완료가 있고 우리가 배운 건 이 세 개뿐이죠. 우리는 딱 이 세 개만 배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안 배운 것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항상 조심해서 말해야 돼. 우리가 배운 게 그리스어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있긴 있어요. 우리가 안 배운 거. 하지만 일단 그거는 잠깐 제쳐놓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내에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운 거는 세 개예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일 수도 있고 반복 습관. 아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완료 같은 경우에는 완료.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의 의미를 지금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물론, 물론 제가 강조를 하지만 미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미래 배웠어요, 지금?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미래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는 아직 안 배운. 그래서 제가 이 미래 때문에 시간이 100% 없다 이렇게 말은 못 하는데 엔간하면 이 시간은 그냥 괄호를 딱 쳐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엔간하면 이걸로 해결이 되거든요. 엔간하면 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만 엔간하면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부정사는 결국엔 뭘 가리켜요? 상을 가리켜요. 이 상은 현재 부정사의 경우에는 진행 반복 습관, 아우리스트 부정사의 경우에는 단순, 완료 부정사의 경우에는 완료.
물론 이제 뭐 현재도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다 있을 거고 아오리스트 완료도 다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다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 의미를 갖다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중성관사를 갖다 붙여주고 싶다. 이 중성관사랑 부정사를 합쳐서 약간 확실한 의미를 주고 싶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예요. 물론 이제 중성인데, 되도록이면 단수예요. 우리가 오늘은 단수 얘기만 할 거예요. 복수도 가능은 해요. 되도록이면 단수인데 제가 괄호를 쳐놨죠? 복수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중성 단수 얘기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음, 책에는 지금 예시를 무려 12개나 놨었는데요. 일단 제가 써볼게요. 그라테인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있고, 그랍사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있고, 잠깐만. 세 번째는 게그라페나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현재죠? 심지어 능동태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중성 관사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이제 오늘 할 거는 중성 단수 관사를 이렇게 딱 붙였어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레이브 악센트로. 그럼 이거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당연히 이 경우에는 중성인 건 당연하고 단수이고 그리고 이제 주격일 수도 있고 대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쓰는 것이 쓰는 것을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첨가돼요? 상, 진행상, 반복 습관상의 의미가 첨가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쓰는 중이기, 쓰는 중인 것, 혹은 쓰곤 하는 것, 쓰곤 하기. 거기에다가 뭐뭐을 넣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다 이제 싹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속격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쓰는 것으가 되겠죠? 물론 이제 진행의 의미를 넣어주면 쓰는 중인 것으 아니면 쓰곤 하는 것으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또 여기다 싹 그어주고 뭘 넣어줄 수가 있어요? 토도 넣어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역격 중에서 그게 될 수가 있겠죠? 도구, 수단. 그래서 쓰는 것으로써 이렇게 될 거예요. 쓰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그랍사이라는 얘는 뭐예요? 아우리스트죠? 그리고 이제 능동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단순의 의미를 넣어주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중성, 단수, 관사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토를 넣어주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쓰는 것이
쓰는 것을 이런 식으로 주격일 수도 있고 대격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이제 to를 넣어주면 이거는 속격이니까 뭐 쓰는 것의가 될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가 to를 넣어주면 쓰는 것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써 쓰는 것을 이용해서 쓰는 것을 가지고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 사이에다가도 중성 단수 관사를 붙여서 이 부정사의 명사로서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는 작업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개그랍 테나이라고 하는 게 남았죠. 개그랍 테나이는 뭐죠? 우리 N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얘는 지금 완료죠. 그래서 얘는 완료 능동태. 그러니까 이제 완료라고 하면 이게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쓰다가 써왔다 이렇게 해주면 완료의 의미죠. 근데 뭐 한국어라는 게 딱 그리스어랑 1대1 대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썼다. 이것도 뭐예요? 완료죠. 어쨌든 그래서 얘는 굳이 이거를 명사화시키면 써왔음 아니면 이제 썼음. 그러니까 이제 이미 끝난 씀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또 계속 넣어줄 수가 있겠죠. for를 넣어주면 이거는 주격이나 아니면 대격의 의미를 넣을 수가 있고요. 다른 중성 단수 관사들도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뭐 to일 수도 있고 to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썼음으로써 썼음 의 썼음 을 썼음 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변화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명사처럼 쓸 수가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겠죠. 우리 예시 문장을 써보면은 칼론 그레이브 악센트 넣고 더 프라페인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으면 이거 지금 뭐예요?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끝나는 괄호를 쳤을 때 칼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끝나는 바로 바깥에 있죠. 그럼 이건 무슨 경우예요? 서술적 위치인 경우예요. 그리고 지금 주격이죠. 그래서 얘는 쓰는 것, 물론 여기서 쓰는 것은 쓰곤 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쓰곤 하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 부정사는 그냥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사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관사를 안 써도 뜻은 똑같아요. 칼론 그라페인. 뭐 쓰는 것은 아름다운 것.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다가 관사를 좀 아이고 관사를 굳이 첨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말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장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우리가 명사를 써야 되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치사 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전치사인데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를 받는다? 속격을 받는다. 근데 지금 이제 부정사를 쓴 거죠. 그래서 쓰는 것 이전에 쓰기 전에 이렇게 전치사 구로 그냥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뭐 이제 아까 봤던 예시지만 그 이렇게만 써도
전치사 없이 명사만 써도 그냥 하나의 격용법을 쓸 수 있는 게 있었죠? 전치사 없이 쓸 수 있는 격용법 중에 도구 수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쓰는 것, 쓰곤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 뭔가 했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쓸 수가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전치사도 많이 있어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또 개그라 아이고 글씨 안 좋죠? 개그라 페나이에요 이거. 디아 포 개그라 페나이 뭐 이렇게 해도 지금 보면은 개그라 페나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에는 뭐예요? 현재 능동태 부정사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토가 갖다 붙어가지고 대격으로 쓰인 부정사이기 때문에 썼음에 대격을 쓴 다음에 거기다 전치사 dia를 달아줬으니까 썼음 때문에 썼음으로 인해서 썼음을 이유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dia를 대격을 받으면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뭐 쓰기로 인해서인데 그 쓰기가 어떤 쓰기예요? 이미 끝난 쓰기. 그래서 뭐 썼음으로 인해서 씀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좀 더 의역을 해주면 씀으로 인해서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또 부정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정해주고 싶을 때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쓰지 않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부정을 해줘야 되는데 부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었죠. 우가 있었고 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사의 경우에는 매를 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어요. 쓰곤 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끝나는 괄호를 이렇게 쳐주면은 쓰곤 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 쓰는 중이지 않는 것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관사를 굳이 써줄 필요가 없겠죠. 사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말은 돼요. 그래서 쓰지 않는 건 나쁘다. 이 내는 지금 뭘 부정하는 거예요? 얘를 부정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우가 있잖아요. 우는 뭐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술어로 쓰인 이제 문장을 서술하는 형용사잖아요. 이 카콘이라는 애가 지금 얘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그래서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관사를 굳이 써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었죠. 중성 단수 관사를. 물론 이제 중성 복수 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말이 돼요.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의미를 굳이 확실하게 해주고 싶으면은 관사를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매는 뭐를 부정해요? 부정사를 부정해요. 우는 뭐를 부정해요? 부정사가 아니라 뭔가 부정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형용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해온 거는 형용사 뭘로 쓸 수가 있어요?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관사 뭘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수식어 같은 걸 동반해서 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부정사 뭘로 쓸 수가 있어요? 명사로 쓰죠. 부정사는. 물론 이제 거기다 중성 관사를 더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중성 관사인데 그게 뭐 중성 단수가 보통은 오고요. 가끔 중성 복수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봐야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은 중성 단수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 배운 내용이 몇 개 없어요. 형용사, 관사, 부정사. 너희들은 다 뭘로 쓸 수가 있어? 명사로 쓸 수가 있어.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끝. 수고 많으셨습니다.